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위기는 늘 기회였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가장 좋은 투자 기회였다는 걸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아빠 주식학교 운영하고 계신 인기 유튜버입니다. 정재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새 이제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 그냥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이게 이제 거의 꽉 채우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계속 뿌리는 거죠. 대부분 다 또 이게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40년 투자 경력, 오늘 부자 아빠라고 제가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부자 아빠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주식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낙관적이었잖아요. 예. 주린이들이 많이 입성하고 낙관적이었고 특히 서학개미들 미국에 많이 갔고 결국 이장의 버블은 작년에 좀 시끄럽게 버블을 냈던 거. 근데 코로나 때도 돈을 너무 푸는 것이 예. 후유증으로 지금 나오는 거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10년 넘게 이게 버블을 냈기 때문에 그 버블의 대가를 받는 건데 그 나스닥이 조정할 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약간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역행에 올라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담는다면 아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하여간 긍정적이시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됐을 때를 돌이켜보면 사실 미래가 암울하고 주가가 많이 내리고 모두들 걱정할 때 그게 바로 기회였어요. 그렇죠. 보면. 요즘이 그런 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이 기회인지 여기서 한 바닥 더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작년 그 기분 좋을 때 전부 낙관적이야. 삼성전자 전부 보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동학개미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시기이 되면 지금은 싸다. 그리고 전 세계의 펄을 블룸버그에서 뽑아보니까 예. 중국도 싸고 홍콩도 싸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접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세계에서 이제 가볼 만한 시장이 한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때 공포 이겨내고 사실 사신 분들 큰 수익 거뒀습니다. 근데 그때 못 사고 결국은 3천이 넘어가니까 이제 뒤늦게 시장에 쫓아 들어간 분들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문제는 보면은 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주식시장은 끊임없는 그렇게 반복해요. 낙관적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매수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손절해요. 요새 삼성전자 손절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으로 묘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초보자는 와서 작은 돈으로 공부를 해야죠. 초보자가 거의 그 낙관이 생기면 돈을 막 가져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져온 돈이 모두 수업료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아주 유명한 전문가들이 유튜브 많이 나와 얘기하지만 전부 우량주를 장기 투자해라.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한다고 지금 5만 원대 오니까 9만 원대 사서 지금은 죽을 맛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 또 그 사람들 막 욕하고 있더라고. 근데 주식장에 사실은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내가 이해할 때까지 작은 돈을 가지고 접근한 다음에 아까 코로나 같은 대폭락이 좋은 시기라고 했죠. 이번에도 또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대폭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서 좀 찾으시면은 머니올라를 열심히 보고 있으면은 아마 고점을 얘기해 주는 분도 있고 바닥을 얘기해 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올라 전문가를 여기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부자 아빠님은 지금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관망할 때라고 판단하십니까? 종목별로 다르죠. 예. 지금 이렇게 장이 어려워도 스물스물 우상향하는 종목은 사야죠. 그런데 그 종목 보는 눈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물스물 올라가는 종목들은 나스닥이 폭락하는 날 같이 조정을 해주지만 예. 21, 2평선 정도 깨고 다시 상승하니까
엊그저께 나스닥 대폭락했던 날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스닥이 뭐 앞으로도 가면서 찔뻑찔뻑 할 겁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작년부터 했던 얘기인데 서학개미들 또 테슬라를 너무 좋아했던 분들, 엔비디아를 너무 좋아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통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다르니까 미국장이 조정한다고 미국장이 10년 넘게 올라갈 동안 우리 장 못 갔잖아요. 예. 그 디커플링이 지금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못 가는 디커플링이었는데 요즘에 조져가는데 커플링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저께 대폭락했을 때 중국 플러스 났습니다. 중국이 그날 플러스 났어요. 예. 우리도 대폭 하락했다가 많이 반등했고요. 어제도 우리는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목들을 오늘 또 이렇게 살펴보면 하락하고 있지만 조정하고 있지만 좋은 종목들은 반등을 꼭 밑꼬리를 달고 잘 드러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장이 조정할 때 매수할 종목을 찾는 것을 좋은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권한다면 뭐 자산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비율 정도를 투자하는 게 맞는 시장이라고 보세요? 원래 이 투기라는 게 있잖아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기 시장에 가면서 풀베팅하는 친구들 많죠. 그 사람들 다 까져요. 풀베팅 모자라서 레버러지 융자 받아갖고 오잖아요. 융자 받아다가 스탁론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산의 30% 정도 가져오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왜?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멀리 가지고 올라가는 것까지 따라갈 수 있는데 풀베팅 한 사람은요 5% 3%만 오르면요 이거 또 뺏길까 봐 얼른 잘라 먹습니다. 떨어질 때는요 본전 오라고 마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은 키우고 올라가는 것은 자르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중요해요. 투자 비중을 내 자산의 한 30% 정도. 초보자 때는 한 10%만 가지면 좋고, 이제 공부가 된 다음에 가져야 되겠지. 공부가 안 된 다음에는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 제가 지금 초보자들을 상당히 많이 이 주변의 사람들을 연구해 봤는데, 가져오면 모두 그 수업료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주린이야. 주린이는 자기가 올 때, 주식시장에 오면 자기가 수익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믿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다 괴롭히기 때문에 좋을 때 사게 되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손절하게 돼 있어요. 이 시장이라는 게.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겁나거든. 융자까지 받아왔는데 10% 빠지면은요, 25%. 은행 융자까지 받아왔으면은 약 40%, 50%가 빠진 상태예요. 10%만 빠져도. 근데 지금 삼성전자 5만 몇천 원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빠지면은 융자 받아갖고 온 사람들은 또 내려오다가 믿을 만한 삼성전자니까 40년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만은 아니죠. 네, 그래서 초보자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창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창업한다고 나가서 창업하는 사람이 융자까지 막 받아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식당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거의 다 망하죠.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창업을 해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0% 뭐 초보자는 10% 말씀하신 건 네네. 이제 전체 자산 기준입니까? 아니면 금융 자산 기준입니까? 전체 자산에서. 네. 자, 이게 뭐 지수로 봐도 그렇고 종목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뭐 바닥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지나서 보면 이제 바닥이었구나 네네.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제 보통 바닥 뭐 언저리라고 생각이 되면 뭐 더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사는 게 답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요. 지나서 네네. 보면. 이럴 때 그냥 너무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떨어질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의 30%를 산다 그러면 한 10%를 먼저 사보고 저점 깨면 조정이 아직 남았구나. 그러면 조금 더 있다 아주 아프면 좀 더 사보고 많이 아프면 또 10% 사보고 그렇게 떨어지는 거를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떨어져도 사업가는 자기가 창업을 했는데 지금 영업이 안 되고 해서 손실이 나고 참아야지.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만은 유난히 손실이 나면 도망가죠. 네. 거의 손절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업의 정신 또는 장사의 정신을 가지고 주식을 접근해야지. 그 마인드가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작은 돈으로 여러분이 창업을 공부하시면 직원도 필요 없지, 사무실 필요 없지, 전화도 필요 없지, 낮에 시큰 운동하지, 그죠? 일주일에 한 번만 연구해도 되지. 너무나 좋은 잡인데
아침부터 나와서 막 설치고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막 나와가지고 돈만 있으면요. 내가 초보자를 연구해 보니까 돈만 있으면은 아침부터 주식시장 안 열린다고 막 안달 볼 겁니다. 주식시장은 9시에 열리는데 7시부터 나와가지고 클릭하고 있어요. 시장 안 열린다고 주식 사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돈을 잃는다고. 돈이 있어도 느긋하게 참아야죠. 그리고 뉴스를 분석 잘해야 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뉴스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주가 한참 좋다가 이제 가치주 계절이 돌아왔다. 대표님도 이제 뭐 한 10년 정도는 가치주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랜 주식시장의 오랜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게 반복했어요. 예. 성장주가 언제나 화려해요. 성장주 랠리는 화려해. 그런데 성장주 랠리 끝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해요. 1970년 초에 니프티 피프티가 50종목만 올라갔잖아요. 요즘에도 나스닥 보면 몇 종목만 올라가죠. 그때도 그 주식들이 다 우량했다고요. 예. 뭐 그때 같은 뭐 디즈니라든지 그 다음에 맥도날드 다 좀 아는 종목 뭐 코카콜라니 제록스, 다 뭐 코카콜라. 예 유명한 종목이죠. 그렇지만 그때 조정할 때 50% 내지 60%까지 조정을 했으니까 너무나 성장주에만 그러지 말고 가치주.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 수익률이 어디가 좋았냐면 가치주가 좋아. 왜냐하면 가치주는 그렇게 굉장히 랠리를 화려하게 했다가 아주 확 빼버리는 그런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또 그 주식에 아주 푹 묻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랠리에 춤추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투자자가 피해를 저하고 이 투자 성과를 봐도 가치주가 시간을 지나면 더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40년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제 소위 그 깡통을 5번 차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성공 투자자가 되셨어요. 유튜버도 지금 이제 잘 운영하고 계시고. 깡통을 찼을 때와 투자에 성공했을 때 그 어떤 점이 그 성패를 갈랐다고 좀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깡통을 찼을 때는 사실 제가 뭐 보험도 팔러 다녔고 뭐 요즘에 말하면 뭐 대리운전도 했고 다 했죠. 뭐 젊을 때니까 다 했던 건데 굉장히 저도 뭐 30대 40대 골프 치고 다니던 사람이 갑작스레 주식을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굉장히 남부끄러웠죠. 깡통 났을 때.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책 읽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투자는 오래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이 창업, 주식이라는 이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깡통이 나야 이해를 한다. 저도 이제 깡통 난 게 사실 레버리지 사용해서 단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깡통이 나면서 철이 드는 거지. 뭐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가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깡통을 2번 놔야 이런 거 레버리지 쓰지 말아야 되고 단타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를 깨달음이 온다. 그러니까 두 번 깨달음이 오려면 파산을 2번 해, 2번. 한 번도 아니야.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파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나중엔 시세가 약간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2번 정도 만약에 주식으로 파산을 했다면 여러분 고수의 문턱에 와 있는 거고, 한 번만 파속해서도 여러분들 이미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지만 되는 거야. 공부했으니까 그 나쁜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실패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또 책도 많이 보시고 하셨는데 이 나이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젊은 사람들 피가 뜨거워가지고 막 지르고 막 그런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맞잖아요. 네. 이 투자하고 나이의 관계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삼성증권에서 데이터를 낸 거 있는데 고객 중에서 60대가 넘어야 수익이 나고 60대 미만의 수익이 안 나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피는 급해. 그래갖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갖고 이거 뭐 종목 압축, 응? 간다더라. 요새 태조 이방원 뭐 간다더라 뭐 이런 것들 간다더라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질르면 다치는겨. 삼성전자도 보면은 많이 450만 원 갔는데 96,000원대 왔는데 질렀잖아요. 그거 많이 들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것도 30불 하다가 1200불 가니까 거기 가서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뭔가 된다더라 그러면은 확 질르잖아요. 근데
노인네들은 분산한다, 조심해 들어간다. 그래서 60대 이상가 분화하는데 나이와 주가는 분명히 그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주식으로 부자 된 워런 버핏이 94세인가 3세인데 맞잖아요. 60세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었다. 1930년대 생인 거 1929년인가? 그러니까 60대부터 보셨다니까. 버핏의 재산이 늘기 시작한 30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젊을 때 공부를 해야지 질러봐야 여러분. 내가 노래도 만들었는데 왜 질러 그런 노래 있더라고. 젊어서 지르지 말아요.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정정하세요. 사실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외람스러울 만큼 건강하게 보이시고 또 왕성하게 투자하시고 높은 수익을 실제로 지금도 거두고 계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비결 뭡니까? 결국 주식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건강은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도 나빠요. 나는 건강이 좋을 거야. 내 생에 오늘이 최고의 젊은 날이야. 저는 그래요. 내가 오늘이 제일 사실 그렇잖아요. 내일보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바라보는 눈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년에는 엄청 장 빠진다고 그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 박영욱 씨 같은 분은 부자잖아요. 그분은 늘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와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명성을 얻어요. 그죠? 뭐, 유명세를 탑니다. 그런데 부자는 안 돼요. 부자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틀렸을 때 막 주가가 빠져서 고통스럽고 하지만 지나보면 그 사람들은 그걸 잘 견디고 나중에 수익을 창출해내잖아요. 그래서 건강 비결도 주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매사에 긍정. 저는 아침에 주식시장 쳐다보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살짝 봅니다. 근데 점심 먹고 나서 봐야지.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그 무슨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파닥파닥 막 뛰었던 거. 근데 그거 따라가서 잡은 사람들은 다 이제 오후 되면 후회하죠. 아침에 괜히 나왔어.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뭐 투자법이 워낙 뭐 다양하고 누구 투자법이 꼭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제 계좌가 증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자아빠님 투자법은 뭐 시간의 검증을 받았다고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성공한 투자자로서 부자아빠의 종목 매수 또 뭐 종목 선택하는 노하우 있다면 뭐 어떤 겁니까? 사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명인들의 책을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하는 방법이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도입하면 창업이 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주식도 그 방법대로 공부했으면 지금 현실에 맞는 대로 변형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도 창작이에요. 창작으로 바라봐야 돼요. 남들이 못 쓴다고.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은 우선주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나는 우선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죠? 예. 삼성전자가 내려가야 다른 종목도 간다. 그죠? 버핏 책을 읽는 사람들은 우선주 사면 안 된다고. 그 사고가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고건 버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법칙으로 정해진 거는 다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책 속에서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보기엔 돈 벌 것 같으면 난 그걸 산다 이거지. 그게 창의력으로 접근하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우선주 ETF도 나왔습니다만 우선주들이 아주 엄청나게 우리 주가가 저평가된다 배당하고 이런 걸 하면은 우선주가 좀 유리하고 언젠가는 우선주 시대가 올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사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부자아빠님 해주신 말씀에 답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초보 투자자도 그렇고 뭐 투자를 오래 했더라도 자기만의 이제 투자 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될 기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어떤 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주가가 왜 올라가나 저는 시세의 비밀을 이해해야 되고요. 사실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가 돈을 잃는 거는 뭘까요? 대주주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할 텐데 대주주 손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큰 손이 하잖아요.
예. 그 제3자가 한단 말이에요. 시켰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주주의 묵인 없이는 주가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어떤 큰 자금이 들어와서 올렸다 하면 나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거는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큰 삼성전자가 됐든 작은 종목이 됐든 대주주의 어떤 무기나에 큰 손이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큰 손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데는 다 비밀이 있는 거고 다 올라가면 테마가 붙고 팔겠죠. 그게 바로 시세의 비밀이거든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거고요. 그걸 이해할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해요. 주가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누군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린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걸 깨닫고 그럼 누가 끌어올리느냐? 그걸 보는 눈을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죠. 그게 창작입니다. 그걸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면 하더라도 작게만 하시면 됩니다. 잃을 만큼만 하세요. 잃어도 괜찮은 만큼만 여러분이 던지면서 잃으면서도 뭔가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의 원리, 시세의 비밀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높은 수익 올리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종목을 고르되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몰빵을 해야 오히려 수익률이 높다. 또 어떤 분들은 분산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리스크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몰빵은 위험하다. 이제 이런 서로 대립되는 이제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부자 아빠님은 뭐 분산을 늘 강조하세요. 아마도 이제 긴 체험에서 나온 거라고 보이는데 왜 분산 투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몰빵하는 투자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몰빵하는 투자와 분산하는 투자가 있는데 이제 분산의 대표적인 건 존 템플턴이죠. 네. 존 템플턴은 뭐 템플의 경에 그 상도 만들었다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그 영국 왕한테 백작 그 저거 직위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현존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보면은 그분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주식을 살 때 항상 어디가 경기가 좋아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디가 업황이 좋아요 묻는 게 어디가 업황이 나빠요? 어느 나라가 어려워요를 찾아갔어요. 그렇다고 뭐 아르헨티나 같이 완전히 황상 망하는 나라 가면 안 되겠고 지금 같이 어려운 나라인데 죽지 않을 나라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나라 가서 살 때 분산하지 않고 몰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몰빵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펀드 매니저가 다 비근한 예로 ETF를 이기는 펀드 매니저는 3, 4%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내기를 했잖아요. 너 ETF를 내가 가지고 S&P500 가지고 할 테니까 너는 네 종목 압축해서 해봐. 그 워런 버핏이 이겼어요. 결국은 뭐냐면 개인 투자가가 종목 압축해서 수익 내기는 너무나 어렵다. 또 종목 압축된 펀드를 찾는 것도 다 올라간다면 찾지 바닥에 있을 땐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뭐냐? 분산 투자해서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종목을 압축하게 되면 좀 올라간 다음에 사게 되거든요. 분산 투자할 때는요. 죽어나간다 할 때 골짜기로 깊숙이 팔 때 사거든요. 투매가 막 나오고 예산 가망 없다고 할 때 사면은 엄청 주가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존 템플턴 책을 여기 가져왔네. 이런 분의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이런 책을 꼭 한번 읽어보면 저 부자 아빠는 왜 분산 투자를 할까? 저는 이렇게 명인들의 책을 끼고 사는 게 참으로 그 다음에 이걸 읽었다고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시키고 창의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었다고 그대로 하지 마라. 거기다가 너의 창의력을 붙여라. 이게 중요한데 분산 투자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소수의 펀드는 잘해요. 근데 그 펀드가 너무나 소수고 ETF보다 못한다니까. 그 ETF가 97%는 아마 이길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그 소수의 압축된 펀드가 잘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 찾기에는 너무 어렵고 많이 성과를 낸 다음에 찾으니까 그때 들어가면 고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존 템플턴이 말고 누구 있죠? 피터 런치는 내 펀드에 들어와서 내가 수익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내 펀드 산서 수익 낸 사람이 없다. 왜? 내 펀드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고점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 수익 내기는 ETF나
그러니까 ETF에서 한 단계 더 하면 예를 들어서 ETF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올해 포스코 같은 거 15년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ETF에서 그런 걸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는 거는 ETF를 하면서도 좀 더 이제 뽑아내야 될 종목. ETF를 사면 좀 그런 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수익률이 저조하지. 그러니까 내 펀드 내가 만든다? 그런 자가펀드를 좀 연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생각으로. 이게 사실 확실하게 이제 어떤 특정 종목에 막 몰빵을 안 하면 이 마음이 좀 편한 투자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빵이 그렇죠. 되면 뭐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강인한 확신, 기업 탐방하고 그 기업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신이 오는 사람들은 버티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버텨요. 물론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삼성전자를 베팅을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면 1억을 베팅했으면 3천만 원이 됐 3천억이 됐죠. 3천억! 그러니까 주식은 엄청나게 고수익이 나는 건 맞긴 맞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못하다는 거지.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들어갈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제일 위험할 때가 가장 안전한 때죠. 이렇게 우리가 유연해지는 사고를 기르는 시간이 그런 그 시세를 바라보는 눈, 작은 돈으로 베팅해보는 것,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는 역사가 짧아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